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들고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아기의 부모를 소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아이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희대의 아동 학대범일까? 학대혐의 인정하십니까?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누구도 듣지 못한 대답. 그런데 이 와이프가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좀 하고요. 숨진 아이의 아빠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누가 봐도 핑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도 많고 와이프는 좀 힘들지만 저만 만약에 만나시는 게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많은 의의가 있습니다. 짧은 통화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아이 아빠 박 씨가 안녕하세요. 우리와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상 저희 와이프가 지속적인 아이를 학대를 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라는 이런 이제 생활의 왁수가 그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끝내 사망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는 억울한 누명이라는 겁니다. 와이프는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불안정해서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날 아이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침에 저는 나왔죠. 애기 얼굴을 그때 못 봤어요. 조금 빨리 나왔어야 돼서. 여기서부터는 다 와이프의 진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등원 준비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이제 그 소파 위에서 첫째랑 둘째랑 놀다가 이제 둘째가 떨어졌는지 바닥에 있었대요. 깨웠는데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렀는데 눈이 이미 약간 개슴츠레하게 돼 있고 약간 숨도 쌕쌕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를 이제 병원으로 데려간 건데 거기서 하나 판단이 잘못된 건 있어요. 이걸 이제 들쳤고 아기를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왜 119를 안 불렀는지. 웬일인지 엄마 김 씨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소망이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119를 불러라.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고 119에서는 뭐 중간에 만나거나 이러면 더 지치자니까 영상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집을 나선 지 20여 분 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아이의 심장은 이미 멎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소망이가 소파에서 떨어졌다는 부모의 말을 믿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전신에 골절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지 며칠 되고 몇 달 된 전형적인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몸 곳곳에서 멍과 골절이 발견된 아이.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16개월 명아 사망 사건. 소망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는 사망하기 전 5개월 동안 무려 3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허벅지에 든 멍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고도,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에 차 안에 방치돼 있는 소망이를 본 이웃의 신고도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를 의심한 소아과 의사의 신고까지 총 3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그때마다 관계기관과 경찰이 나섰지만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망의 아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아동학대 3번 의심 신고 3번 다 한 게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게 비롯된 거라고 저희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할 예정이에요. 사망한 둘째 아이 소망이는 부부가 지난 2월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들은 모두 주변의 편견과 오해가 낳은 일이었다고 아빠 박 씨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기가 입양은 했지만 첫째는 10개월 기다려서 나왔지만 얘는 2년 기다려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황망하게 간 것도 지금 너무 슬픈데 이걸 슬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이의 죽음이 우리 때문이 아니란 걸 자꾸 변론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아기가 무슨 뭔가 선천성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기가 죽었는데 그 상상만 해도 그것도 너무 싫고
너무 이게 사실 이미 저희는 재판이 끝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맛있어? 부부에게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갑작스레 사망한 소망이. 아이가 품고 간 의문이 너무 큽니다. 부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2년 전 처음 만났던 그때만 해도 말입니다. 아이랑 배울 수도 비슷하고 또래 친구들도 같고 그렇게 해서 연락하고 꽤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5일도 볼 때도 있었고 그렇게 모임을 했는데 걔를 처음 알았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때 입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입양 꿈이었다. 꿈이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또래 아이를 키우며 우연히 연이 닿았다는 부부의 지인들. 부인 김 씨는 그들에게 언젠간 꼭 아이를 입양해 키우겠다는 꿈을 여러 번 말했답니다. 아유, 진짜 포동포동하네. 이렇게 잘 웃었어요. 얼굴이 이렇게 뽀얗뽀했어요. 낯가림도 없이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잘 안기곤 했다는 참 예뻤던 아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망이가 조금씩 변해갔다고 지인들은 기억합니다. 얼굴 피부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뭔가 내가 그때 언니한테 표현한 게 언니 얘가 간 질환 있는 사람 까만 피부 아시죠? 얘가 왜 간 질환 있는 애처럼 피부가 이럴까? 이마를 멍이 좀 심하게 들어있었고 여기 쇄골에 실금이 갔다고 그러면서 카시트에 태우고 가다가 안전벨트가 풀렸는지 여기 앞에 운전석 그 안으로 이렇게 꼬꾸라져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때 다쳤나?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부터 종종 멍 자국과 상처를 달고 나타났다는 소망이. 엄마 김 씨는 그때마다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인들은 다소 의아한 김 씨의 행동이 한 가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갔는데 그 사람부터 올랐는데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 작은 애를. 그래서 어머 애는 막 자서 그냥 안 데리고 올라왔대요. 카메라가 거기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건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랬어. 근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모임에 있으면 2-3시간 걔는 3-4시간을 놀고 있는데도 아이를 데리고 안 오는 거예요. 방에다 놓고 오는 거 자고 오는 걸 확인했다. 돌도 안 지난 아이를 꽤 오랜 시간 혼자 두곤 했다는 엄마 김 씨. 의아한 마음에 질문을 하면 CCTV 카메라로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 씨는 아내의 이런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는 수면 교육을 했었거든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떼를 쓰고 물고 하다가 결국 그게 익혀지니까 그렇게 하면 애기가 스스로 자는 거를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육아 스타일로 인정을 안 해주신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진짜 그때 방임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저희로서는 너무 좀 억울하고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서 스스로 잠드는 수면 교육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그날도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는 박 씨. 첫째, 둘째를 다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둘째가 자는 동안에 이제 차에 두고 주차장에서 애기 이제 첫째 데리고 들어가서 출석 체크하고 옷 입혀서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둘째 데리러 왔어요. 그게 뭐 길어봤자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같이 간 엄마가 신고를 한 거예요. 1차 학대 의심 신고 당시 문제가 됐던 다리의 멍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다 몽고 반점이에요. 이게 멍이 아니에요. 아, 다리? 네. 여기 밴드 이런 거 붙이고. 이거 모기 밴드예요. 입양 올 때부터 있던 몽고 반점 때문에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답니다. 아이 엄마 김 씨는 누구보다 살뜰하게 소망이를 보살폈는데 번번이 오해를 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건의 신고가 뭐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되게 어쨌든 감시의 시선이었었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의심 정황이 있냐 했을 때 그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온 관계자들 역시 오해를 풀고 돌아갔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오해였을까? 2차 학대 의심 신고는 소망의 언니가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예약제라서 1시간마다 손님이 바뀌는데 어머니가 오시고 다른 분이 나가서 그 주차장에서 얘가 혼자 자고 있으니까
아, 왜 돈도 안 되는 저런 어린애를, 그러니까 엄청 어린애를 저기서 혼자 재우냐 하고서는 바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 여기 한 40분? 40분 정도? 애 혼자? 근데 얼굴에 멍인지 뭐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첫째에 비해서 조금 상처가 있긴 있었는데 여름이어가지고 목이 엄청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양모 김 씨가 남편에게 했다는 주장과 주변인들이 기억하는 그날의 정황이 묘하게 어긋납니다. 전문가는 설사 양모 김 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아동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만 14세 이하의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법으로 신고가 돼요. 그런 아이를 특히나 이 차 안에서는 이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 연령이 10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그렇게 오랜 시간 차에 방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막 입양돼서 들어와서 아직은 안정감이 획득되어지지 않는 시기에는 이때 그냥 혼자 내버려뒀으면 아이가 아마 이때는 좀 더 많은 불안이나 긴장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소망이의 양 부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아동학대 하신 거 맞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부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소망이의 사체 부검 결과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가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죽은 아이의 사체가 양모 김 씨의 진술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부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아내 김 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 제가요. 일단 1차 구조소견이 나왔어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일단 사고로 복부를 다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날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배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주절. 그게 뭔가 10대라고 관계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아이의 사망 원인을 들은 남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제가 지금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뭐 남들은 믿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결혼 전부터도 입양 얘기를 계속하고 저는 사실 한두 번 정도 포기하는 말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끝까지 그래도 우리 한 거니까 같이 용기 내서 해보자라고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줬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이걸 했다는 전 정말 믿을 수 없거든요. 전 이게 다 국가수 그 부검 결과가 명확하게 다 나온다고 제가 믿을 수 있을지 사실 전 모르겠어요. 여전히 아내를 믿는다는 남자. 입양 8개월 만에 허망하게 아이가 떠나버렸습니다.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긴 한 걸까? 유난히 말이 늦됐다는 아이가 숨지기 직전 5개월간 자신의 몸을 통해 보내온 SOS는 양부모가 한 진술들에 의해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아이 다리를 마사지해주다 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소망이를 혼자 둔 적은 없어요. 입병이 나서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아서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를 너무 허망하게 놓쳐버렸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는 약속밖에는 죽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의 곁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만 소망이. 맛있어? 16개월 소망의 짧은 삶이 너무 허망합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